노동자들 사이에서 죽음의 제철소라 불리는 일터, 바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입니다. 저희 시사인 대서남에서는 지난 6월 1일 현대제철 내에서 벌어진 중대재해 사망사고 등 수년째 비슷한 참변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불공정한 고용 형태를 짚은 바 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지만 현대제철 측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럴 수 이슈에서 다시 한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이강근입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는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직접 고용을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을 통해서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현대제철 불법 파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월 10일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직고용 시정 지시를 받았는데요. 4월 26일로 연기됐던 유예 기한까지도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7월 2일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1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곧이어 7월 7일 현대제철은 9월 중 자회사를 설립해 당진 공장 5,300여 명을 포함 사내 하청 근로자 7천여 명을 정규직화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현대제철에서 100% 자본을 출자한 자회사 본인들은 계열사라고 하는데 자회사고 종속 관계에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게 노조 입장이고, 그리고 과태료 120억이 부과됐었습니다. 그리고 당진만 73억 3천이에요. 그 부분을 회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지금 자회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냐. 자회사 설립 배경에 대해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근로조건 향상과 고용 안정성이 확보된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취지라며 과태료 부과와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원들 구성을 보면 지금 현재 협력업체 대표들이 대거 수평 이동했고, 그리고 협력업체 관리자들도 1차 채용을 통해서 대부분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에서는 실질적으로 현대제철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협력업체를 통해서 그냥 운영한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달라진 게 없이 다 종속적이고, 이 자회사의 이 관리자들 자 역시 모회사에서 보통 채용을 하기 때문에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의 용역회사, 사내하청의 그 근로조건하고 크게 나아질 게 없고요. 현 체계에서 크게 달라진 거 없이 유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거예요. 그다음에 고용 안정 측면에서도 뭐 일부 조금 나아진다고는 하더라도 그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는 결국 규모만 커진 하청업체와 다름이 없다며 설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와 함께 자회사 설립 배경에 대한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현대위아부터 해서 동일한 공정인 순천 공장, 그리고 포스코 사례만 보더라도 대부분 제조업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소송에서 대부분 다 승소를 했습니다. 불법 파견 근로를 인정하고 사내 하도급 업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평택공장의 사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에 대해 직접 고용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건데요. 현대제철 순천 공장 근로자들도 불법 파견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한 상황입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정하고 똑같은 공정이 순천 공정에 있거든요. 그 공정에 있는 모든 노동자가 불법 파견이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진 공장 또한 불법 파견이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미래적인 리스크를 제거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자회사 전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고용을 회피하고 실제 이제 자회사를 설립하는 그 이면에는 여전히 차별을 유지하고 있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다. 자회사 전환하는 거는 말 그대로 평생 비정규직으로 차별을 고착화시키고 사용자 책임을 면하겠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민주노총은 생각하고 있고요. 노조의 입장은 자회사는 직접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사측의 수단이며 정규직 전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설립 추진 중인 자회사에 대해 현대제철에 종속되지 않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대등한 계열사이며 기존의 자회사들과는 다른 형태의 회사라고 밝혔습니다. 그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 건 질문 자체가 좀 무의미한 것 같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느 쪽이든 독립된 법인은 맞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권리 의무의 조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회사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파견법상의 직접 고용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면 명백합니다. 현대제철의 이 자회사 설립을 두고서 회사 측은 직접 고용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노조 측은 직접 고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노조에서는 왜 지금 자회사인가 하는 시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불법 파견과 관련한 소송들에서 현재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현대위와 평택공장의 사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소송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진 공장 내의 불법 파견 문제를 회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사측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 파견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불법 파견 소송자는 3,000명이 넘습니다. 제조업 가운데 최대 규모인데요. 그런데 사측이 갑자기 자회사 설립 카드를 들고 나온 건데요. 코앞에 맞닥뜨린 직접 고용을 피해 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노조 측에서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현대제철 측에서는 이 자회사 설립이 오랜 고민 끝에 내놓은 결정이고 직접 고용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 정황상 노조 측에서는 진정성의 의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그동안 파견, 용역이라는 열악한 고용 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예.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그전 용역 시절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대제철이 정규직 전환과 같은 의미라고 말하고 있는 자회사 현대 ITC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도 현대제철은 계획대로 자회사 설립을 추진했는데요. 경력사원 채용 공고를 통해 사내 하청 직원들을 신규 채용하며 정규직 전환과 임금 및 복리 후생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임금에 대해서는 개인별 경력 차이가 있어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지만 대폭 상향될 것이라 전했고,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수준의 복리 후생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들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새로 신입으로 입사를 하면서 그동안 저희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그동안 이제 교섭을 통해서 이제 쟁취해 놓은 그런 승계되는 부분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희한테는 선전은 뭐 자회사의 정규직이라서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은 실제 상향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 그리고 저희의 권리만 포기하는 거, 그렇게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임금과 원청 정규직과 다른 복지 등 근로조건에 대한 비판에 이어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사 조건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이렇게 불법 파견 소치하나 그 부재소 동의서를 받고 그게 전제 조건이 되는 자회사 전환은 얘네가 이제 꼼수라는 거죠. 이걸 불법 파견 해결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불법 파견 은폐 목적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현대제철은 그동안 발생한 분쟁과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입사를 지원한 직원 모두에게 동의서 제출에 따른 경력금 500만 원을 지급하며 소송까지 취하한 직원에게는 250만 원 추가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고용이라는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절실한 요건을 들어서 이 요건과 사실상 크게 상관이 없는 소취하라는 행위,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지금 의무 없는 일을 다른 상관없는 조건을 결부시켜서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에 대해서 고용을 이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협박, 소취하를 강요하는 건 그동안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동안의 문제가 있었던 점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말 그대로 강요적인 행위인 것이죠. 채용 공고를 통한 요구 조건과 함께 채용 관련 문답에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자회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이 동일 공정에 있을 수 없다며 협력업체의 계약 조정에 대해 언급한 건데요. 이와 관련한 질문에도 협력업체의 계약 업무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징표로 5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누가 사용 지시를 하였는가 하는 점과 그 노동자들이 수행한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원청이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을 스스로 재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이미 자신들이 사용 지시를 하여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점이고 그래서 원청이 만약에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의 업무를 바꾸어서 스스로 재배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자회사 설립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사내 농성장까지 설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실제 이제 이 불법 파견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자회사 꼼수로 전환해서 여기에 이게 인정된다라고 하면 민간 기업 대부분 이제까지 사내하청 협력업체였던 비정규직들이 이름만 바뀌어서 자회사라는 이름만 바뀌어서 차별과 착취의 구조는 계속 유지될 거다. 자회사 설립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일었음에도 신규 직원 채용은 중단 없이 진행됐는데요. 8월 4일 모든 채용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채용이 진행되던 시점에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7월 30일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14곳이 노조에 공문을 보내 8월 31일부로 도급 계약이 종료된다며 폐업 통보를 전해온 겁니다. 문제는 이 중 13곳의 도급 계약 종료 예정일이 내년 2월이었다는 건데요. 게다가 사내 하청업체 노사 대표가 체결한 특별 합의서에는 도급 계약 종료의 경우 사전 2개월 전 통보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노조는 고용관계 종료 통지가 부당한 실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설립 추진과 함께 불거진 불법 파견 논란과 노사의 대립. 깊어진 갈등의 골은 해소될 수 있을까요? 현대제철은 불법 파견 문제를 자회사를 통해서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 불법 파견 피해자인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직접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자회사 설립 추진 과정에서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14곳이 도급 계약 종료를 알리면서 이 실질적인 폐업을 노동자들에게 통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업체에 속해 있던 노동자들은 기존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대규모 실직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이와 관련해서 현대제철 측에 문의를 했고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들 중 계열사로 취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다른 협력사들을 통해 재취업을 적극 협력 권고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도 공정 조정이 있었지만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지 않는 이상은 모두 재취업을 진행했고 처우 부분도 유지돼 왔습니다. 실직자 발생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우려일 뿐입니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예. 하지만 노조 측의 우려대로 이 과정에서 누군가 실직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부당 해고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당 노동행위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입사 조건 중 하나로 소송 취하, 부재소 동의서 이러한 일방적인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실직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부당 노동행위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노조 역시도 불법 파견 아니라면서 하청사는 마음대로 문 닫는 현대제철 이런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이 직접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현대제철 측이 이 문제를 직면하고 노동자들과 직접적인 대화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줄곧 얘기했던 노동자를 위한 깊은 고민과 대안이라는 말이 진실로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